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죠.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이미 여러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죄목이 뭐냐? 일반 이적죄입니다. 여러분, 이적죄가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한 죄라는 거잖아요. 간첩이나 매국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작전을 지시한 국군 통수권자에게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면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한다는 바로 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대북작전을 지시한 통수권자가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받는 이 장면,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박수치고 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법리로 따져봅시다. 제가 뭐 법을 따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이적죄가 성립을 하려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겠다,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겠다,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뭐였나요?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고 GPS 교란하고 그렇게 도발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수행된 대북 심리전 응징 작전이었어요. 그 작전을 지시한 사람에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는요, 적을 향해서 작전을 지시한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려고 그걸 했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인기가 추락해서 기밀이 넘어갔다. 그건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실패의 결과이지 의도적인 이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무인기를 거기 떨어뜨리려고 작전을 했단 말입니까? 작전의 실패와 이적의 고의,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전의 실패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군의 모든 실패한 작전은 다 처벌 대상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또 재판부가 그러대요. 이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재판의 모든 죄목이 사실은 이 한 문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계엄 명분용이었다. 이 전제 하나가 무너지면 이적죄도 직권남용도 다 무너져요. 그만큼 결정적인 사실 인정인데, 자, 그러면 그 근거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선고 중계까지 불어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작전이 이후에 정치 상황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계엄용 기획으로 규정됐는데, 정작 국민은 그 판단 근거를 들여다볼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김용현 장관님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겹겹이 쌓이는데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역시 나쁜 놈들이었어, 역시 내란범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휴전 국가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엄연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군 통수권자의 군사적 판단과 권한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겠죠. 아무리 통치 행위라도 범죄가 되면 사법심사 대상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휴전국가에서 적을 향해 수행된 군사적 결단을 국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동기 하나에 엮어서 징역 30년으로 재단하는 것,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통수권자의 모든 군사적 결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에 서야 할 일이 될 텐데, 그럴 거면 대통령이 왜 필요해요? 이 판결이 남길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군 지휘부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공세적 대응을 주저하게 될 거예요. 작전 한번 잘못 걸리면 징역 30년인데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군의 사기는 꺾이게 될 것이고, 안보 공백은 커지고요, 남남 갈등은 극대화되고, 대한민국 군 지휘부능화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나리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가장 바라던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 사법부가 지금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명분을 주고 있는지 정말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적죄입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건요, 이런 판결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구 응원하려고 연차까지 써가면서 이 떼약볕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잖아요. 좋습니다. 축구도 이기면 좋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태극기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정작 이 나라의 통수권이 무너지고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에는 왜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그건 애국이 아니라 애국을 빙자한 오락일 뿐이죠. 지금의 이 무지몽매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
깨어있지 않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별은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판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뉴스 한 줄로 넘기지 마시고 무엇이 적용됐고 무엇이 무너졌는지 직접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